문제는 뭐냐면 전문가의 제목부터 볼게 얘들아. 전문가의 essential qualities라고 하면 기본적인 자질이 뭔지를 설명하는 글이야. 너무 쉬워. 전문가가 되려면 어떤 기본적인 자질을 갖춰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글이야. 그런데 당연한 얘기들아. 뭐냐면 당연히 depth,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아이고 미안해. 색깔이 왜 그렇지? 특정한 영역에서의 어떤 지식에 대한 깊이를 갖고 있는 게 전문가겠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 개 아는 게 아니라 자기의 특정한 분야, 여기 막 나오거든. 체스면 체스, 뭐 화학이면 화학, 이런 분야에서 깊이 있는 지식을 갖고 있어야 당연히 이 사람이 전문가일 수밖에 없겠지. 그치? 아니면은 flexibility, 유연함 또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 분야만 아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른 분야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가 이 글의 주제야. 끝났어. 너무 쉬워. 끝났어, 얘들아.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만 더 다시 한번 좀 길게 주제에서 얘기를 해보면 어떤 영역 특정적인 expertise는 전문가는 아니지. 정확하게는 무슨 뜻이지? expertise, 전문 지식이란 뜻이야. 근데 뭐 전문 지식이나 전문가나 사실은 똑같잖아. 그치? 전문가가 갖고 있는 게 전문 지식이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한 영역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 갖고 있는 어떤 본성, 네이처가 자연이 아니잖아. 그치? 어떤 본성이라던가 아니면 특성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글이다. 전문가가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의 특성이나 본성에 대해 얘기하는 글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 뒤에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조직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치?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조직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지식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다시 한번 그 지식이 하는 역할이 사실 여기 또 나네 똑같은 단어가 유연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유연한 이해란 건 결국엔 무슨 얘기야? 아까 말했듯이 다른 영역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다는 얘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크로스라는 단어가 그 서로 이렇게 교차되는 거 알고 있지, 그치? 그래서 크로스 컨텍츄얼이라고 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서로 맥락 간의 어떤 적용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지, 그치? 맥락 사이에서의 맥락을 교차하는 이라는 뜻인 거잖아, 알겠지? 그치? 이게 다 얘들아. 전문 지식의 특징이 뭐냐면 서로 어떤 깊이 있는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깊이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더 유연하게 다른 분야에도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겠지. 그래서 보자 얘들아. 너무 쉬워. 1번부터 보면은 1번 문장 해석해보자 얘들아. 일단 뭐라고 나오냐면 전문가들에 대한 스터디스 연구가 나왔어. 전문가들에 대한 연구. 일단 전문가들에 대한 연구가 프로바이드 제공해준다. 근데 뭐를 제공해주냐면 인사이트를 제공해준대. 인사이트는 너네가 뭐라고 했지? 통찰력이라고 했어. 근데 나 통찰력은 사실 이해를 뜻하는 거야. 이해.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을 연구해봤더니 이거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준다는 얘기는 이거 이해할 수 있었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전문가들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해봤더니 이 인투 뒤에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다는 얘기 알겠지? 괜찮니? 이 인투 뒤에 있는 거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그 인투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왓인맨스라고 나왔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 왓은 뜻이 두 가지잖아. 겉도 있고 무엇도 있잖아. 문법적인 차이는 없지만 여기서는 무엇이 조금 더 자연스럽긴 한데 것이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좀만 끊어볼까? 그럼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왓인민스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해. 알겠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해. 그럼 이 그것은 뭘까? 가주어지. 진주 어딨어? 투부정사라는 것. 그러니까 투부정사라는 행동을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해. 괜찮지? 투부정사라는 행동을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 주는 거 알겠지? 그리고 투부정사 하는지가 뭔지를 해석해 보니까 깊고 플렉서블, 유연한 어떤 이해 이런 것들을 가진다는 것이, 그치? 깊고 유연한 이해를 가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알겠지?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전문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막 연구를 해봤어. 그랬더니 우리가 뭘 이해할 수 있게 됐냐면 깊은 이해를 갖는 거, 유연한 이해를 갖는 게 뭐 이런 거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잖아. 그럼 다시 한번 거꾸로 얘기하면 전문가들이 이걸 갖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깊고 유연한 이해를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전문가들 연구해봤을 때 이 깊고 유연한 이해를 갖고 있다는 게 이걸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거에 대해 우리가 이해를 얻을 수 있었을 거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결국엔 이것도 주제야, 얘들아. 끝났어. 그러니까 이게 그 첫 문장에 보통 주제가 나오면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거든. 그래서 얘는 계속해서 모든 문장에서 전문가들의 이 지식이 깊고 유연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다 설명해 줄 거야, 알겠지? 그래서 끝났다, 알겠지? 그래서 전문가들에 대한 연구가 도대체 이런 지식을 갖는다는, 이런 이해를 갖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 주더라,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이시 가주어고 투부정사가 진주어야 알겠지? 그래서 문장 구조만 좀 다시 한번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문장으로 가볼게.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할 거야. 그래서 expert 전문가들은 전문가들인데 in a particular domain 특정한 영역에 있는 전문가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 얘기를 반복해 준다고 했잖아. 그럼 전문가들이란 누구냐 이렇게 알겠지? 전문가들이란 are people 사람들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꾸며주고 있지. Have deep, richly interconnected ideas about the world. 우리 세상에 대한 깊고 그 다음에 richly 풍부하게 상호 연결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전문가들이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지. 얘들아 근데 지금 여기 분홍색으로 쳐져 있잖아 두 개가. 똑같은 얘기잖아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깊고 유연한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엔 깊고 그러니까 유연하다는 얘기가 그 말이라고 했잖아. 막 내 지식만 고집하고 이게 아니라 나의 어떤 이런 깊은 지식을 다른 영역에 적용시킬 수 있고 이렇게 서로 연결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 자체가 유연한 사고란 뜻인 거잖아 얘들아. 그치? 지금 똑같은 얘기 알겠지?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지? 그치? 그래서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될 것이다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좀 여기는 뭐 문법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의미만 좀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문가들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거지 그치? 전문가들은 are not just good thinkers. 단지 어떤 사람들이 아니냐면 좋은 사상가들이 아니야 그치? 그냥 막 생각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리고 전문가들이란 건 또 누가 아니냐면 people who are exceptionally smart. 예외적으로 엄청나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겠지? 이제 지금 똑똑하다고 해서 전문가인 거 아니고 생각을 뭔가 잘한다고 전문가인 게 아닌 거잖아. 왜냐면 우리가 지금 1, 2번에서 이게 전문가인 거잖아.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어질 거냐면 뭐가 이어져야 돼 앞에 얘들아? 이게 아니야 라고 했으니까 다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뭔지? 우리가 rather가 무슨 뜻이지? 오히려 그리고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지? 대신에 instead랑 똑같잖아. rather는 instead랑 원래 똑같잖아. 오히려 대신에 똑같은 얘기잖아. 그러니까 A는 B가 아니야. 대신에 오히려 A는 C야.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 알겠지? 됐지? 보통 이거는 우리가 삽입 문제 풀 때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 앞에 부정문이 나오면 보통 뒤에 instead랑 rather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 그치? 거꾸로 얘기하면 instead랑 rather 앞에는 부정문이 거의 100% 있지. 얘들아 봐봐.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제 1, 2번에서 사실은 1, 2번을 좀만 묶어보자. 1, 2번에서 이미 끝났어 얘들아. 전문가의 정의가. 전문가들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이제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전문가들은 단순히 생각을 잘하고 뭐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럼 대신에 어떤 사람이냐 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주제로 돌아가는 걸 알겠지? 그래서 대신에 오히려 전문가들은 뭐를 가지고 있냐면 knowledge in a specific domain. 그치? 특정한 어떤 영역에서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특정한 영역이란 건 뭐 체스라던가 아니면 케미스트리 화학이라던가 아니면은 테니스라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두 개 병렬 are not generalist. 그치? 여러 가지를 막 이것저것 조금씩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괜찮니? 왜냐면 깊다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깊은 지식에 대한 설명이잖아. 얘들 알겠지? 괜찮지? 그래서 전문가들은 똑똑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일단 한 분야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알겠지? 여러 분야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알겠지? 그래서 이제 스페시픽의 반대말이 그래서 무슨 말이야?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제너럴의 이게 반대말인 거잖아. 제너럴은 일반적인 거고 스페시픽은 특정한 거고 그러니까 제너럴리스트가 아니다라고 해야 이제 엔드로 내용이 이어지는 게 맞겠지? 특정한 분야에서의 지식을 갖고 있는 거고 절대 여러 분야를 조금씩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 알겠지? 괜찮지? 그래서 have랑 are 병렬만 조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들아 어떻게 넘어가면 돼? 그게 아니야 라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알겠지? 그러니까 지식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얘 또 반대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얘기잖아. 얘들아 지금 요 4번 문장에서 하는 얘기는 특정한 분야에서의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지식 갖고 있어야 돼라고 했잖아. 근데 5번으로 가보면 똑똑한 사람 단순히 똑똑하다고 단순히 생각을 잘한다고 해서 전문가가 아니라고 특정한 지식 분야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지금 4번 5번으로 가보면 그런데 전문가들은 단지 또 뭘 아는 것만은 아니야? A bunch of facts. 사실을 많이 아는 것만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특정한 분야 지식이 있다고 해서 지식만 많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알겠지? 여기서 지금 한 얘기는 그런 거지. 됐지? 그러니까 특정한 분야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뭔가를 많이 알고 있어도 또 그게 다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 알겠지? 괜찮지? 이제 뭐가 나와야 돼? 유연한 사고가 나오면 되잖아 여기에서. 알겠지? 내용이 이어질 거야. 그러니까 깊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나
그 깊은 지식만 또 많이 갖고 있다가 다가 아니라 유연하게 또 그거를 다른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내용이 나올 거라고 알겠지? 6번으로 가보면 실제로 정말로 란 연결어가 나와. 얘들아 근데 임팩트는 원래 앞문장에 대한 재진술이잖아. 재진술. 실제로 정말로 이렇게. 그럼 얘들아 지금 봐봐. 앞에서 지식만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실제로 지식만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 어떻게 갖고 있어야 돼? 이런 얘기 나올 거야. 알겠지? 된다고 얘들아. 그래서 실제로 정말로 이렇게 넘어갈 거야. 6번으로 가보면 실제로 정말로 having expertise 전문 지식을 갖는 거. expertise는 그래서 전문 지식이라고 아까 했었겠지. expert와 다르게. 전문 지식을 갖는 거. 근데 한 어떤 토픽, 주제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는 거. 그것이 뭐를 의미하냐. 해석을 먼저 하고 문장 구조를 볼게. 얘들아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특정 분야 지식만 많이 안다고 해서 전문가가 아니라 그럼 전문 지식을 갖는다는 게 뭐를 의미해야 되냐 이런 거잖아. 알겠지? 뭐를 의미해야 되냐면 지식이 is organized, 조직돼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조직돼 있어야 되냐면 일관성 있는 틀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조직이 돼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를 막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식들이 어떤 틀 안에서 일정되게 조직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전문가가 뭐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interrelationship.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뭐 사이에서, 그 사실들 사이에서의. 그리고 또 전문가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어떤 생각이 가장 핵심인지 이런 것도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많이 안다고 다가 아니라 그렇게 깊은 지식만 갖고 있다고 다가 아니라 그 지식들이 그 안에서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그치?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그 토픽에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핵심 지식도 알고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지식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지? 이제 깊은 지식이 돼. 이런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무조건 막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알겠지? 그래서 내용이 이게 쭉쭉쭉 얘들 연결어가 지금 다 앞에 붙어 있잖아. 저 연결어 조심해야 될 거 아니야. 연결어가 보통 두세 개 막 많이 나와 있는 지문들이 연결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하거든. 물론 이제 없는 걸 만들어내서 내기도 하지만, 알겠지? 얘는 아무튼 그 흐름을 조금 잘 이어서 내려가지고 오면 되고, 6번은 그래서 얘들아 지금 전문가의 지식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데, 잠깐만 이걸 정리하기 전에 문장 구조를 좀 다시 한 번만 볼게. 정확하게는 means 뒤에 이게 다 목적어긴 하거든. 뭐를 의미하는지. 그치? 그래서 전문 지식을 갖는 것이 동명사 주어니까 means s 붙이면 되고 의미한다. 뭐를 의미하냐면 대절 요소들까지. 그리고 대절 안에 사실은 절이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세 가지로서 정리가 되는 거지. 첫 번째 절은 어떻게 되냐면 뭐를 이해하고 있냐, 뭐를 의미하고 있냐. 지식이 보이니? 색깔 바꿀게. 지식이 조직돼 있다라는 거, 조직돼 있다는 거, 그치? 뭐로 조직돼 있는 거야? 인투 전치사고니까 묶으면 되지, 그치? 일관된 어떤 틀 안에 조직돼 있다라는 거. 이거 첫 번째 끝났어,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사실이야, 그치? 첫 번째 사실이지? 그치? 전문 지식을 갖는다는 건, 지식이 무조건 머리 안에 막 많이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식들이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그 틀 안에 조직돼 있어야 되는구나, 알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지식이 일관된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문가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뭐를 이해해야 되냐면 interrelationship between facts. 사실들 사이에서의 어떤 상호 관계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알겠지?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인 거지. 두 번째. 이 문장의 두 번째인 거 알겠지? 그래서 사실들 간의 연결고리와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상호 관계 이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이 전문가의 특징인 거지. 알겠지? 그래서 괜찮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세 번째 얘들아.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렇게 이게 understand랑 can distinguish가 공통적으로 expert를 주어로 가지면서 이제 동사가 두 개였던 형태인 거지. 이렇게 알겠지? 그치? 그래서 전문가가 첫 번째는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전문가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알겠지? 물론 병렬은 아니야. 왜냐면 can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공통적인 주어는 된 거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아무튼 이 전문가가 마지막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치? 어떤 아이디어들이 가장 중심적인지 핵심적인지 핵심 내용까지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알겠지? 무조건 많이 아는 게 다가 아니다. 그치?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아는 게 다가 아니다에 대한 실제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 알겠지? 그러니까 전문 지식을 깊게 갖고 있대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 알겠지? 일관성 있게, 그 다음에 조직되게 이렇게 알겠지? 괜찮지? 그 다음에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얘들아 여기 혹시 이 위치가 뭔지 알아? 우리가 주목보 자리에 위치, 뭐 who 아니면은 뭐 what 아니면은 뭐 how, why 막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 이런 거는 관계사가 아니잖아. 그치? 영아 이런 걸 뭐라고 불러? 주목보 자리에, 명사절 자리에 관계사처럼 생긴 것들이 막 들어가 있어. 위치, how, who, 뭐 what 이런 것들이.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의문사라고 부르지. 의문사.
의문사지 의문사 얘들아. 관계사가 아니야. 의문사. 그래서 얘들아 의문사로 쓰였다는 거는 의문사 그거잖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게 의문사잖아. 결국에는 의문사절이고 해석을 누가 언제 어디서 정확하게 해주면 돼. 그럼 얘는 위치는 원래 무슨 뜻이야 의문사로서? 어느 것 어떤 것. 근데 지금 위치와 what은 뒤에 명사가 올 수 있잖아. 그래서 어느 명사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어느 생각, 어떤 생각 이렇게 알겠지. 얘는 그래서 어떤 생각들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 어느 생각들 이렇게 알겠지. 그리고 얘들아 이거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의문사절의 또 다른 이름? 주목보자리 의문사절이 들어가잖아. 근데 얘는 진짜 의문문이 아니잖아. 원래 의문사로 시작하는 문장은 의문문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진짜 의문문이 아니라 문장 중간에 들어가는 의문문이니까 간접문이래. 간접문문. 알겠지? 그래서 주목보자리에 쓰이는 의문사로 시작하는 문장들은 다 간접문이야. 간접문은 뭐 조심하면 되지, 얘들아? 의주동 수서 조심하면 돼. 의주동 수서. 근데 이거 어떻게 의주동인 거 알겠어? 파악되긴 얘들아. 어떻게 의주동인지? 여기까지가 다 의문사지. 의문사이자 주어지. 의문사이자 주어. 그 여기가 주동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의문사이자 주어. 왜냐면 여기 지금 어떤 생각들이 은근히가 붙었잖아. 여기 알겠지? 의문사이자 주어 알겠지? 그래서 얘도 의주동이 맞는 거야. 괜히 또 막 뭐야 의주동이라고 했는데 막 동사 막 주어 없고 막 이게 아니라 있죠. 의문사이자 주어 됐지? 그래서 어떤 생각들이 가장 핵심인지. 그리고 하자마자 얘기하면 일단 모스트가 이거 대부분은 아닌 거 알지? 우리 원래 더가 있어야 돼 앞에. 근데 그거 알아? 보어 자리에 쓰인 형용사에는 더 안 붙이는 거 잘. 우리가 그러니까 이 형용사가 명사 수식으로 쓰였을 때는 더 모스트하고 형용사하고 명사를 쓰잖아. 근데 이렇게 보어 자리에 들어갈 때 원래 더를 잘 안 쓰거든. 얘가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게 맞기는 해. 대부분 막 이렇게 또 해석하면 안 되겠지. 더 모스트랑 똑같은 거야. 괜찮니? 아무튼 좀 알아두면 좋다. 그 다음에 오늘 사실 내용이 없어가지고 좀 자세히 설명할게. 내가 어떻게. 너무 쉬워 오늘 지문들이.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 끝났어. 알겠지? 그래서 여기 흐름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알겠지? 여기 3번도 쭉쭉쭉 내려오는 흐름을 좀 다 잘 이해하면 되고 마지막 7번 문장으로 가보면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This kind of deep but organized understanding 이 주어야. 그래서 방금 6번에서 방금 사실 6번이 아니라 전체 쭉 다 얘기했듯이 이러한 깊지만 그 다음에 조직된 이해라는 것이 앞에서 계속 그 얘기했잖아. 전문가는 깊은 지식도 갖고 있어야 되고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조직된 지식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깊지만 조직된 지식이라는 것이 이해라는 것이 뭐를 allows for 허락해 주냐면 greater flexibility in learning 우리가 뭔가를 배우는 데 있어서 더 큰 유연함을 허락해 주는 거고 그리고 해석을 쭉 해볼게. facilitates 그래서 allows랑 facilitate가 병렬이고 또 뭐를 용이하고 가능하게 해주냐면 어플리케이션, 적용을 용이하고 가능하게 해주는 거지, 그치? across multiple context, multiple은 뭐 다방면은 다양한 이런 뜻이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어떤 적용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지식의 특징, 전문 지식이나 전문가의 특징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전문가들이 깊지만 조직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것 때문에 더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는 거고 다른 분야에도 이런 지식들을 적용할 수 있는 거고 라고 해서 끝난 거지, 알겠지? 그래서 너무 쉽다. 그냥 전문가와 전문 지식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 글이 알겠지? 그 다음에 7번 문장 마지막으로 보면 얘들아 여기 스위치 S가 붙는 이유가 뭐야? loss 앞에 this kind가 주어지 사실은 뒤가 좀 길긴 하지만 주어가 어차피 여기 다 묶일 거니까 this kind가 주어니까 스위치 allows, facilitates S 둘 다 잘 붙여주면 되고 뭐 나머지는 뭐 어려운 구조가 없지. 괜찮지? 그래서 내용 요약을 딱히 보지 않을게 얘들아. 어려운 건 좀 흐름을 보는데 얘는 보지 않을게. 괜찮지? 3번 괜찮지? 넘어가 볼게 얘들아. 4번으로. 4번도 너무 쉽다. 그러니까 오늘 다 쉬워. 결론은 오늘 하는 질문 하나도 어려운 게 없다. 얘들아 그 4번의 주제는 뭐냐면 ecological fallacy 지금 동시에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두 개 다 ecological fallacy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 그러니까 결국 생태학적 오류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생태학적 오류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생태학이라는 말이 우리가 보통 생태학이라고 하면 어떤 이렇게 산, 들 이런 것만 생각하더라고, 그치? 근데 생태학이란 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전체 이런 환경 자체가 다 생태학이야. 그러니까 생태학적 오류라고 해서 무조건 그게 동물이나 환경에 한정되는 건 아니야.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어떤 오류라고 생각을 하면 다 알겠지? 근데 그 오류가 뭐냐면 규현 설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알겠지? 우리는 어쨌든 살아가면서 오류를 범한다고. 근데 그 오류가 뭐냐면 뭐로써 interpreting 해석하는 거랑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야. 이거로써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게 지금 문제인 거야, 알겠지? co-occurrence라는 단어 너네 외웠잖아. 동시 발생이란 뜻이잖아, 그치? 동시 발생. 원래는 동시에 발생한 거야, 두 가지 상황이.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뭐로써 해석하면서 오류가 생기는 거야? causation.
얘들아 너네 커절이라는 단어를 앞에서 외웠잖아 단어장에서. 근데 이게 캐주얼하고 좀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얘들아. 두 개가 다른 건지 알아? 그치? 커절은 코즈에서 파생한 거야. 그 원인 할 때 코즈. 그래서 얘는 원인 결과의 인과관계란 뜻이고 캐주얼은 무슨 뜻이지? 캐주얼? 왜 캐주얼한 차림으로 와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와야 돼? 정장 입고 와야 되냐고. 어떻게 와야 돼? 캐주얼하게 입고 와. 편안하게 와야 돼. 그치? 캐주얼한 분위기, 뭐 캐주얼한 옷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편안한 그러니까 뭔가 차려입지 않은, 그치? 뭔가 격식을 차리지 않은 이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지, 그치? 격식이 없는 이런 뜻이 캐주얼한 거지. 알겠지? 아무튼 얘가 형용사고 얘의 명사가 커제이션이겠지. 인과관계 알겠지? 그래서 얘들아 원래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어.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자꾸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잘못 오해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이제 오류인 거지. 살아가면서 일어나게 하는 오류인 거지. 알겠지? 괜찮지? 그 다음에 여기 주제를 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똑같아 얘도. 그래서 어떤 현상들에 있어서의 동시 발생이 어떻게 can lead 이끌 수 있는지, 뭐를 이끌냐면 잘못된 인과관계상의 어떤 과정을 어떻게 이끌 수 있는지를 우리가 예시를 통해서 볼 수 있어. 이 안에서. 알겠지? 원래는 동시 발생한 건데 우리가 자꾸 그걸 인과관계라고 해서 착각을 한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김에 피넘이 나는 단수야 복수야? 복수지. 근데 얘의 단수는 뭐야? 피넘이 논이 단수지. 얘 복수고.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형태를 좀 알아두면 되고. 그리고 커제이션이 인과관계라는 명사라고 얘기했고. 알겠지? 그치? 얘들아 그래서 너네 4번 지금 배운 반 있어? 4번 지문? 그래? 많이 있네요. 그럼 설명 안 하냐? 볼게 바로. 아니 이게 예시를 뭔가 먼저 설명할까 하다가 그냥 바로 같이 볼게. 알겠지? 얘들아 얘는 4번부터는 쭉 예시가 나와 7번까지. 실제 우리가 어떻게 오류를 범하는지 예시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착각한다면 원래는 동시에 발생한 사건을 자꾸 원인 결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치? 그거에 대한 예시가 쭉 나오는 거라서 결론은 1, 2, 3번에서 주제가 나와 이제. 알겠지? 이 주제라기보다는 이제 요 내용을 얘기할 거야. 우리는 생태학적인 오류를 범한다. 그리고 그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금 아까 얘기했듯이 자꾸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한 건데 원인 관계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더라. 이렇게. 알겠지? 복귀 얘들아 1번부터 1번을 빠르게 보면 it is natural이라고 나왔어. 그것은 naturally 뭐 자연스러운이라는 뜻도 있지만 당연한이란 뜻이지. 그것은 당연하다라고 해석하면 되지. 얘 가주어고 뭐가 당연한지 이렇게 묶어볼까? 여기가 진주어였고. 그리고 for people을 묶으면 되고. 뭐지 역할이? 지겹다. 그치? 투부정사 의미상조. 사람들이 투부정사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해석하면 되지. 사람들이 투부정사 하는 건 당연하다. 그치? 그럼 사람들이 뭐 하는 게 당연해? 두 가지 행동을 하는 게 당연해. end로 이어지고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알겠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첫 번째는 observe happenings. 어떤 사건들을 관찰하는 게 가능한 거지. 근데 관찰을 하고 다가 아니야. 관찰을 하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게 당연해? seek explanations. 설명을 찾는 거. 그치? 설명이나 이유를 찾는 게 당연하지. 근데 뭐에 대한 explanations? 설명인 거야? 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을 찾는 거. 그러니까 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는지에 설명이 나고 그 이유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유를 찾는 게 당연하다는 뜻이다. 알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사건을 봤을 때 왜 저게 일어났지? 라고 그 이유를 찾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용을 먼저 보고 문법을 쭉 봐볼게. 2번으로 가보면 그런데 라고 하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런데 때때로 the reasoning is wrong 이라고 나왔어. reasoning이 무슨 뜻이지? 이유가 아니라 추론이었잖아. 추론. 그 추론은 잘못됐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 근데 추론이 뭘 얘기하는 걸까 얘들아? 앞에서 추론하는 과정이 나왔잖아. 뭐가 추론을 하는 거지 지금? 앞에서 추론하는 과정이 나왔잖아. 우리가 뭘 하고 뭘 하지? 관찰을 하고 난 다음에 이유를 찾잖아. 왜 그럴까? 이유를 찾잖아 얘들아.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이지? 이게 추론하는 과정이지 얘들아. 그치? 근데 이 추론 과정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관찰하고 저 사건들이 왜 일어났지? 막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유를 찾는단 말이야. 근데 그 이유를 찾을 때 그 추론 과정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그게 뭐 때문에 잘못될 수 있냐면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misconceptions, 잘못된 어떤 오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 추론 과정이 잘못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치? 그리고 계속해서 가보면 얘들아
이러한 오해들 중에 하나네. 이러한 오해들 중에 하나 이렇게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해. 관찰하고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데 자꾸 오해를 해. 근데 그 오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오해들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이 생태학적인 오류란 거지. 그리고 이 생태학적인 오류란 것은 뭐냐면 문법은 나중에 본다 그래서 생태학적인 오류 안에서 논지가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치? 이 생태학적 오류에 대한 부연 설명이지. 인과관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두 가지 것들 사이에서 merely because 단지 뭐 때문에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그냥 사실은 동시에 일어난 건데 동시에 일어났다는 이유로 두 개가 인과관계가 있네라고 착각하는 그 생태학적인 오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오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자꾸 우리가 이 추론 과정이 잘못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실제 이유를 자꾸 잘못 찾는다는 얘기인 거잖아.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알겠지? 그치? 끝났어 얘기.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끝났어 얘들아. 알겠지? 우리는 알겠지? 우리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자꾸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났는데 두 개가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자꾸 잘못 생각하는 생태학적 오류를 범한다. 이 글의 주라고 알겠지? 그 다음에 얘들아 문법을 잠깐만 다시 한번 볼게. 1번부터 1, 2, 3번 문법. 1번을 보면 의미상주어 조심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 to observe랑 seek이 병렬이지. 물론 이제 to seek을 써도 되지만 두 개의 병렬이니까 원래 to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원형만 쓴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도 얘기할 수 있겠다. 요 y가 관계부사 y가 아니잖아. 이 y의 정확한 이름은 뭐야? 지금 얘가 목적어 자리에 쓰였잖아. 전치사 목적어. 우리가 주목보 자리에 쓰이는 저런 관계사의 형태는 관계사가 아니라 사실은 의문사라고 얘기했고 간접 의문이고 있고 간접 의문. 그래서 얘도 의주동 순서만 조심하면 돼. 의주동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문장 어려운 거 없지 문법적으로. 근데 그 추론 과정이 잘못될 수 있어. 잘못된 오해 때문에. 근데 그 오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오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생태학적인 오류라는 거야. 까지 괜찮지? 그리고 그 생태학적인 오류라는 것을 뭐가 꾸며주고 있어 지금? 웨어리 꾸며주고 있지. 그럼 이 웨어의 역할은 뭐야? 관계부사. 얘의 이름은 정확하게는 관계부사 웨어리겠지. 관계부사 웨어. 얘들아 관계부사 웨어를 이제 더 이상 모르는 학생 없잖아. 일단 조건이 뭐야? 뒤가 완전해야 돼. 무조건 문법적으로 완전해야 돼. 그치? 뒤가 완전하고 앞에 선행사가 상관 있어 없어? 상관없잖아 얘들아. 선행사가 장소가 아니어도 쓸 수 있는 관계부사가 어차피 웨어리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보통 너네가 밸러스니까 위치 막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은데 아니 얘들아 항상 뒤를 먼저 봐야 돼. 뒤가 지금 argument가 주어고 논지 주장한다. 뭐를 주장하는지 대절이 지금 완전하잖아. 뒤 대절 완전하잖아. 이렇게 알겠지? 완전해. 그러니까 뒤가 완전하다는 전제하에 앞에 선행사가 사실 상관없어. 앞에 선행사 상관없이 그냥 where를 다 쓰면 돼. 어차피 나머지는 못 쓰거든. when 이런 거 못 쓰잖아. 알겠지? 선행사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관계부사가 where이라고 해요. 알겠지?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보면 아무튼 논지가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 이 안에서 아까 해석했던 거네. There is a causal relationship. 그치? 인과관계가 있다. between two things, 두 가지 것들 사이에서 라고 논지가 주장해주는 게 바로 이 생태학적인 오류라는 거야. 뭐 할 때 단지 뭐 때문에 리얼리는 only랑 똑같잖아. 단지 그것들이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알겠지? 어렵지 않지? 그래서 얘는 이컬러지컬 밸런스의 정의가 나온 거야. 그래서 여기는 where 정도만 좀 조심하면 되고 일단 이 where를 바꿀 수 있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 근데 사실은 이니치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는 해. 얘는 약간 어색하기는 해. 그치? 얘가 조금 더 맞고 얘는 좀 어색하기는 해. 일단 두 가지를 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들아 관계부사는 항상 뭘로 바뀌어? 전치사 플러스 위치로 바뀌지. 그렇잖아.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위치로 바뀌잖아. 그치? 근데 얘들아 잠깐만. 근데 how랑 y는 정해져 있지. how는 항상 무슨 위치야? in 위치. y는 항상 무슨 위치야? for 위치. 근데 나머지 where하고 when은 안 정해져 있어.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돼? 너네가 알아서 정해야 돼. 어떻게 근데 여기는 왜 in 위치 썼어? for 위치, on 위치 안 쓰고? 어떻게 결정한다 그랬지 진짜로? 선행사에 따라 결정하잖아 얘들아. 선행사에 따라. 그치? 얘들아 지금 오케이 다시 알겠지? 그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위치로 바꿀 수 있다. 알겠지? 근데 전치사 플러스 위치로 바꾸되 how랑 y는 정해져 있어. 어차피 바뀔 수가 없어. how는 무조건 in이치, y는 무조건 for이치. 근데 이 나머지 where하고 when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선행사에 전치사를 붙였을 때 자연스러운 게 뭔지를 따지면 돼. 얘들아 지금 이 오류 안에서 이게 일어나는 거잖아. 이 오류의 상황 안에서 이게 일어나는 거죠. 그치? in이 자연스럽지. 그래서 in policy가 자연스럽잖아. 그래서 우리가 in이치로 바꾼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실제 그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전치사 플러스 위치가 나오면 지가 완전한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요즘은 가끔 전치사가 바뀌어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 전치사가 맞는지까지도 좀 확인을 한 번씩 해주긴 해야 돼. 근데 모든 전치사가 가능하거든. 뭐 into 위치도 가능하고 above 위치도 가능하고 이렇게. 근데 예를 들어서 문장이 depend로 끝나 있어. 그럼 무조건 무슨 위치가 들어가야 맞아 여기가? on 위치로 바뀌어야 되잖아. 이렇게 알겠지? depend on이니까. 그리고 on이 여기 선행사에 붙여서 뒤로 넘어갔을 때 자연스러운지 확인을 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지? 좀 그런 원리를 좀 이해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아무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되고 근데 참고로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 콤마가 있잖아. 콤마가. 계속적 용법. 얘들아 관계부사의 계수적 용법은 접속사 플러스 부사로 바꿀 수 있지. 그래서 컴마 웨어는 원래 그리고 거기에서 컴마 외는 and then 그리고 그때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 근데 여기는 거기에서는 아니잖아. 진짜 장소가 아니라서. 그래서 약간 조금 어색할 수 있어. 아무튼 괜찮지? 그 다음에 얘들아 됐니? 여기까지? 이해가 됐니? 그래서 요 문장은 어쨌든 where init로 바꿀 수 있다까지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예시 빨리 봐볼게. 여기까지 하고 2번까지 하고 쉴 거야. 2번이 아니라 4번까지 하고 쉴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예시는 이 생태학적 오류라는 거에 대한 예시여야 돼. 예를 들어서 1950년대 it was found that 이때 이시 뭘까? 영현아? 가주어 진주어 있어. that 이하라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지, 그치? 그래서 실제로 1950년대에 어떤 사실이 발견이 되었냐면 crime rate, 이 범죄율이 world highest 가장 높았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어. 근데 어디에서? neighborhood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지? 네이버가 이웃이고 neighborhood는 보통 이웃 동네, 우리가 동네라고 해석을 하지, 그치? 어떤 동네에서 실제로 이 범죄율이 가장 높았대. 근데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웨어리 또 꾸며주고 있어. 어떤 동네야? Immigrants were most numerous. 그치? 여기도 더가 빠졌네, 그치? 이민자들이 가장 많았던 그런 동네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았던 때가 있었대, 1950년대. 그럼 여기서 지금 두 가지 사건이 나온 거 알겠지?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지금 뭐랑 뭐가 발견해서 첫 번째, 뭐가 발생했냐면 범죄율이 일단 너무 높았고 동시에 이민자들이 거기에 너무 많이 거주했었고 이게 지금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발생한 거야, 알겠지? 괜찮니? 그래서 요걸 좀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문법 한 김에 봐보자더라. where 나왔네. 또 where 나왔네. 이 where의 역할은 일단 뒤가 완전하지. 주어, 동사, 보어 완전하고 앞에 동네 있으니까 얘는 뭐 그냥 장소 나타내는 관계부사 where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 얘들아.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 some people, 몇몇의 사람들은 방금 이 앞에 나온 이러한 동시 발생이라는 것을 used, 이용했어. 그러니까 앞에 동시 발생했다고 얘기했잖아 지금. 그치? 1번, 2번 사건이 동시에 발생한 거지. 이민자가 많이 거주했고 그 동네에서 범죄율이 높았고 이렇게 알겠지? 근데 이 동시 발생을 뭐 하기 위해서 이용했냐면 예를 들어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면 되지, 그치?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용했다고. 뭐라고 주장한 거야? Immigrants were a cause of crime. 이거 이민자들이 그런 범죄 일으킨 거네. 이렇게, 그치? 이민자들이 범죄 원인이네. 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이 동시 발생이라는 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다고. 알겠지? 괜찮지? 어렵지 않지, 문법도? 그런데 넘어가야 맞지.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a careful analysis of this situation. 이 상황에 대한 신중한 분석을 해보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앞에 나온 이민자 범죄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막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 몇몇의 사람들이 이거 사실은 이민자들 때문에 일어난 거야 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치? 근데 그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봤다고. 그랬더니 그 분석이 revealed, 드러냈다. 뭐를 드러냈냐면 이제 사실이 나와야 되겠지. 사실은 아니잖아 얘들아. 동시 발생한 거잖아. 원인 결과 아니잖아. 그치? 우리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면밀한 분석이 뭐를 드러냈냐면 이거 완전하니까 대절 쓴 거지 얘도. that 이하라는 사실을 나타낸 거야. 그리고 이 that은 지연아 보고 있지? 목적어 자리에 쓰인 명적 that. 뭐를 드러냈냐면 immigrants were forced to leave. 사실은 원래는 뭐였냐면 이민자들이 뭐하도록 강요받다잖아. 살도록 강요받았던 거지. 어디에? in neighborhoods, 어떤 동네들에. 근데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웨어리 또 꾸며주고 있고 어떤 동네였던 거야들아. crime rates were already high. 그치? 얘네들 때문에 높아진 게 아니라 사실 얘네들은 범죄율이 이미 높아져 있었던 그 동네에 살도록 강요를 받았던 거거든. 돈이 없었으니까 이민자들이 보통 그렇잖아. 그치?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막 차이나타운 이런 데 되게, 그치? 저기 막 대림 쪽 막 엄청 아무튼 그리고 그들 땡땡은 얘들아 같은 말인 거 알지?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이민자들이 사실은 could not afford more expensive housing. 해석을 먼저 볼게 얘들아. 봐봐. 그들이 더 비싼 어떤 주거를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지.
어디에서? 더 안전한 이웃 동네에서 알겠지? 그러니까 돈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억지로 사실은 얘를 들어가서 살고 있었던 상황인 거야. 그리고 그게 이제 실제로 밝혀진 사실이었던 거지, 그치? 괜찮지?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하면 되고, 얘들아 봐봐. 여기 문장을 다시 한번 볼게. 대절 뒤에. 얘들 이거는 외워야 돼. 뭐를 외우면 되냐면 be forced 투부정사는 외워야 돼. be forced 투부정사. 뭐뭐 하도록 강요받다라고 할 때 우리가 원래 be forced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강요받다 투부정사를 무조건 써야 돼. 좀 어렵게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force는 목보 자리에 항상 투부정사를 쓰잖아. 능동일 때. 얘가 목보가 그대로 내려와서 그렇거든. 수동태를 바꿀 때. 근데 만약에 그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뭐뭐 하도록 강요받다라고 할 때 be forced 투부정사를 쓴다라고 좀 암기를 해두면 알겠지? 그 다음에 어떤 동네에서 살도록 강요를 받았는데 그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그치 범죄율이 높았던 동네. 괜찮지 여기는? 얘도 뒤가 완전하지? 그러니까 where 쓴 거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했잖아 이거 앞에 장소 있다고 무조건 where 쓰는 거 아니고 앞에 무슨 명사 있다고 무조건 위치 쓰는 거 아니고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그치? 뒤를 먼저 파악해야 돼. 그리고 얘네들이 요거 너네가 아까 단어 시험 본 거니까 upward 뒤에 to를 되게 많이 썼더라고. upward to. 얘들 근데 upward는 to도 되고 명사도 돼. 근데 이제 차이점은 upward 다음에 얘처럼 명사가 나오면 그냥 명사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면 되고 너네가 upward를 to를 썼잖아. 그렇게 많이 몇명 써왔다라고 그치? to를 쓰면 뒤에 어떤 형태를 써야 돼? 동사를 쓰면 되지. 동사 원형. upward to 동사 원형 표현도 있잖아 얘들아. 그럼 얘는 그냥 이 동작을 할 여유가 없다 뭐 이런 뜻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upward 다음 명사가 나오면 이 주어잖아 주어. 이 집을 감당할 수 없는 거고 만약에 너네가 to 동사 원형을 쓰면 이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한 여유가 없는 거고 이 행동하는 걸 감당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상관없어. 둘 다 써도 돼. 근데 여기는 이제 만약에 to 하면 to pay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되니까 upward to를 쓰고 싶으면 to 다음에 동사를 쓰는 게 맞겠지. 동사 원형은. 그치? 그 다음에 괜찮아. 어렵지 않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보면 결국에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결론을 다시 한번. 결국엔 이 이민자들 그 자체가 이민자들 스스로가 committed very few of the crimes라고 나왔는데 few가 중요하지. few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문장 안에서 쓰였을 때? 부정이야 부정. 우리가 a few는 조금 있는 거고 few나 little이 문장 안에서 쓰였을 때 보통 부정으로 할 거거든. 그러니까 매우 적다라기보다는 사실은 범죄를 거의 일으키지 않았다,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해석해야 맞아. 그러니까 여기가 committed야 부정이 아니야. 근데 사실 얘 때문에 부정을 쓰게 되는 거야, 알겠지? 7번 문장 해석 보면 저지르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않았다, 그치? 근데 이게 요 자체가 거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뜻이라서 거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아, 알겠지? 괜찮지? 그 다음에 얘들아 얘는 뭐라고 불러? 제기대명사 중에서도 강조야 제기야? 강조용법으로 쓰인 제기대명사야. 지금 없어도 돼. 그냥 넣어준 거잖아. 그치? 얘는 뭐만 조심하면 되지? 강조로 쓰인 제기대명사는 그냥 수일치 정도만 좀 조심하면 되겠지. 어쨌든 이미그런트를 다시 한번 받고 있기 때문에 단수를 쓰면 안 되겠지. 그 정도만 조심하면 돼. 마지막으로 이제 끝났다. 그래서 모든 예시까지 다 끝나고 이제 이 생태학적 오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교훈까지 좀 알고 있으면 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오류를 저렇게 자꾸 범하잖아. 사실 동시 발생인데 원인 결과라고. 그래서 뭐라고 우리가 근데 얘들아 너네가 여기 읽었을 때 결국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 것 같아? 뭘 했을 때 진실이 밝혀졌지? 분석을 했을 때, 그치? 꼼꼼하게 분석을 해봤을 때 우리가 진실이 밝혀졌잖아.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이제 여기를 교훈이 뭐냐면 만약에 너가 애널라이즈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그치? 분석하지 않는다면 뭐를? 그 주장을 어떻게 신중하게 분석하지 않는다면 즉 신중하게 분석해야 된다는 얘기 알겠지? 그치? 분석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you would misinterpret 너가 잘못 오해할 거야. 뭐를? 그 관계에 대해서,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얘들아 참고로 there by는 그렇게 함으로써라는 부사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잘못 오해함으로써 라는 뜻이겠지? 그렇게 잘못 오해하게 될 거고 잘못 오해함으로써 결국에 construct a faulty belief 잘못된 믿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약간 조금 더 확장돼서 이 글의 주제가 자꾸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다, 생태학적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해도 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너가 신중하게 분석해야 된다라는 것도 좀 알 수 있을 거고 알겠지? 조금 더 나아가자. 아무튼 여기까지 보면 되고 여기에서 뭐 주의해야 될 거는 없어. 뭐 문장이 좀 쉬워. misinterpret랑 그다음 컨셉트 병렬되는 거 정도. 됐다. 5번의 주제도 너무 쉬워. 미안해. 자꾸 근데 진짜 너무 쉽지 않아? 그치? 어려운 질문 하나도 없지. 내가 이제 너네도 하고 3학년에 이제 내신 2학기 때 어차피 아예 안 하니까 상관없는데
정말 지문 차이가 그 한 학년 차이가 진짜 커 얘들아. 정말 막 2, 3학년은 사실 내용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진짜 힘들어 하거든. 그만큼 막 되게 난해한 지문들이 되게 많은데 너네는 좀 감사하게 그래도 생각해. 난해한 건 없잖아 사실은. 그치? 좀 명백하게 딱딱딱 문장도 짧고. 그치? 그래서 좀 주제나 이런 이해를 좀 잘 하면 돼.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가 뭐냐면 이거 얘가 이걸 만들어낸대. 그치? 이게 다야. 이 글의 주제는 다른 환경과 경험이 다른 능력을 만들어낸다가 이 글의 주제 알겠지? 뭐 근데 이거는 당연한 얘기지 않아? 그치? 환경과 경험이 다르면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다를 수밖에 없겠지? 그치? 이거는 당연한 얘기야. 그리고 주제도 똑같아. 조금 더 얘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나왔냐면 어떻게 환경적 경험이 형성하는지. 근데 뭐를 형성하냐면 어텐션, 뭐 주의라던가 주의력이라던가 퍼포먼스, 수행 능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똑같은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거, 나의 환경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르게 어떤 능력이나 수행 능력이나 이런 걸 만들어내는지가 바로 이 글의 주제야. 그리고 그거를 예시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 예시가 뭐의 예시냐면 뭐 대조되는 능력에 대해서 보여줄 거거든. 근데 누구의 능력이냐면 너네 웨스터너를 뭐라고 외웠지? 웨스터너가 서구인들, 그러니까 서양인들,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 약간 도시 서양인들일 거 아니야. 이 도시인들과 서양인들과 그다음에 뉴기니 섬에 있는 이 원주민들, 뉴기니 원주민들.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의 대조되는 능력에 대해서 보여줄 거야. 어디에서 다른 상황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 웨스터너들은 정글 같은 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겠지. 그런 환경에서 살아본 적이 없잖아, 그치? 근데 반면에 이 뉴기니 네이티브스, 이 원주민들은 당연히 정글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른 환경이나 다른 경험을 많이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요 다른 경험과 다른 환경이 다른 능력을 만들어낸다에 대한 예시로서 이 두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예시가 나와야겠지. 그치? 너무 쉬워. 그래서 진짜 너무 얘들 봐봐. 1, 2번에서 내용이 끝나고 2번 보면 이제 이 상황이 심오하게 깊게 묘사된다. 이 과학자에 의해서라고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예시가 나오거든. 끝났어 이렇게. 1, 2번 주제 방금 말했잖아. 다른 환경이 다른 경험이 다른 어떤 능력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아까 그 섬 원주민들하고 그 예시 나오거든. 알겠지? 됐지? 그래서 1번 문장을 보면 in everyday life,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사용해. 뭐를 사용하냐면 previous experience, 이전의 경험을 사용하지. 근데 뭐 하기 위해 이전의 경험을 사용하냐면 to predict, 예측하고 예상하기 위해. 근데 뭐를 예측하고 예상하는 거야? 웨어리 또 나네. 관계부사 웨어리 아니잖아. 예측하다의 목적어 자리에 쓰인 웨어리니까 어디서라고 해석되는 의문사겠지. 그 간접 의문. 얘도 그래서 의주동만 주의하면 되고. 그래서 어디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그치? 어디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이거에 사실은 이거를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전의 경험을 사용한다는 얘기인 거지, 그치? 근데 결국에는 얘도 봐봐. 그러니까 이전의 경험을 이용해서 내가 현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이나 과거의 어떤 이런 똑같은 얘기네? 과거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지. 과거의 경험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지가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똑같아. 두 번째 문장도 결국에는 다른 환경이라는 것이 create 만들어냅니다. 뭐를? 다른 예측을 만들어냅니다. 또 똑같은 얘기인 거잖아. 1, 2번 문장이 같은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른 환경이란 건 이전의 경험,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그 경험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분홍색으로 쳐져 있는 게 또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전의 경험이란 게 이전에 내가 겪었던 다른 환경들, 여러 환경들, 그치? 내가 어디에 살았었는지, 내가 뭐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에 따라서 예측이 달라진다, 그치?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예측이 달라진다,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주제는 끝났어. 그리고 이제 이거에 따른 예시 보면 된다고 했어, 알겠지? 그래서 3번 문장으로 가보면 이 상황이 디스라는 거는 이 주제.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디에 살았는지에 따라서 예측하는 게 달라진다라는 이것이 심오하게 깊게 묘사된다, 이렇게 알겠지? 묘사되었다. 누구에 의해 묘사됐냐면 과학자인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묘사가 되었어. 이름이 좀 마음에 들어요. 제레드 다이아몬드. 근데 이 책 알아, 너네? 그가 쓴 Burns, Johnson, Steele, 그치? 송균쇠. 그치? 총균쇠라는 되게 유명한 책 아니야, 그치? 총균쇠라는 이 책 안에서 아무튼 이 사람이 이 상황을 실제로 묘사한 적이 있대, 알겠지? 이제 계속 가볼게. 얘들아, 그가 어쨌든 여기서 처음 이 과학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나왔는데 이제 그가 이렇게 계속해서 그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렇지? 아무튼 이 사람이 describes 묘사한대. 뭐를 묘사하냐면 on adventure, 모험을 묘사한대. 그러니까 이 책 안에서 자기가 모험을 했다라는 모험에 대해서 묘사를 한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그 모험이 어떤 모험이냐면이라고 꾸며주고 있는 거지. 완더가 무슨 뜻이었지?
돌아다닌다, 그치? 어떤 돌아다니는 모험이야. 근데 뭐를 돌아다니까? 뭐를 지금 막 통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이 뉴기니 정글을 통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근데 누구와 함께? 이 뉴기니 네이티브스와 함께, 그치? 이 원주민들과 함께 지금 이 막 정글을 돌아다니고 있는 이 모험을 이 책 안에서 지금 묘사를 했다는 얘기지. 얘들아, 이 완더링은 지금 분사구문이라고 나오긴 했는데 사실은 분사구문으로 봐도 되고 얘를 이렇게 꾸며주는 돌아다니는 모험이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히 분사지. 근데 어쨌든 그냥 분사구문은 문장이 끝나고 뭐 하면서 이렇게 이어질 때 우리가 분사구문이라고 부르잖아. 근데 하면서라고 보든 하는이라고 보든 어쨌든 ing가 자연스러운 건 맞는 거지, 그치? 계속 가볼게, 얘들아. 그가 이 책 안에서 말을 해. relate가 말하다 했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알겠지. 이 책 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한 원주민들이 time to perform poorly, 형편없이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말을 한대, 이 책 안에서. 근데 뭐에 대해서 수행을 하냐면 tasks, 어떤 업무. 근데 그 업무가 어떤 업무야, 얘들아? Westerners have been trained to do since childhood. 우리 서양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해라 라고 훈련 받아왔던 그 업무.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양인들은 훈련 받았던 그 업무에 대해서는 얘네들은 못하는 거지, 원주민들은.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치? 근데 뒤에 뭐라고 하냐면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지. 환경이 달라서 그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른 환경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 알겠지? 그치?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아무튼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이 원주민들 사실, 그치? 우리 서양인들이 하라고 훈련 받아왔던 그 태스크는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지?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는 여기 타스크스 뒤를 보면 돼. 타스크스 뒤에 지금 얘가 타스크스를 꾸며주고 있잖아? 중간에 뭐가 생략됐어? 얘 이름이 뭐야? 대도 되고 사실은 뭐도 가능하지? 둘 다 돼. 둘 다 되지? 이름이 뭐야? 얘 이름이, 접속사 이름이. 못 간대요. 왜 못 간대요? 못 간대, 이유. 뒤에 목적어 없어. 어디 없어. 잠깐만, 다시. 뭐 어디 없어. to 뒤에 없어. 그치, to 뒤에 없어. 왜냐면 trained는 수동태니까 훈련 받았다니까 목적어가 없을 수밖에 없지. 그치,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문장 구조를 볼게요. 엄청 여기를 좀 여러 개 봐야 되는데, 일단 서양인들이 훈련을 받은 거. 수동태로 써야 되고, 얘들아, 그리고 봐봐. 여기에 현재 완료를 썼어, 지금. 그냥 were trained가 아니라 have been pp. 현재 완료에 수동태를 썼단 말이야. bean을 꼭 넣어야 되겠지? 수동태니까. 왜 현재 완료를 꼭 써야 되냐고. 얘들, 우리가 현재 완료를 무조건 써야 되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 그치? 현재 완료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써야 되지 않는 자리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현재 완료가 나왔을 때 무조건 써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 그게 이거야. 왜 얘는 현재 완료 안 쓰면 틀리지? since가 있잖아, since가. 그치? 어렸을 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훈련을 받아온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현재 완료가 사실 과거로 써도 되는 자리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현재 완료 안 쓰면 안 되는 자리지, since 때문에. 이건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잖아. since나 for가 있을 때 현재 완료 무조건 쓴다, 이렇게 알겠지? 그리고 훈련을 받아온 거니까 꼭 빈 수동태로 써주면 되고. 그리고 얘들아, 아까 우리가 뭐뭐 하도록 강요받다라고 할 때 어떻게 써야 된다 그랬지? be forced 뒤에 투부정사 써야 된다고 했잖아. be forced to. 얘도 똑같아. be trained 투부정사를 꼭 써야 돼. 뭐 하도록 훈련받다라고 할 거면. 근데 이것도 사실 원리는 이게 목적격 보호가 true, train이 투부정사가 오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게 또 헷갈리면은 그냥 뭐 하도록 훈련받다라고 할 때 알겠지? be trained to라고 쓰면 돼. 그래서 하도록 훈련받아왔던 이렇게 해석하면 돼. 하도록 훈련받아왔던, 알겠지? 근데 여기 뒤에 뭐를 하는지 목적 없는 거지. 그치. 너무 쉽다. 그래서 업무는 업무인데 어렸을 때 이후로 웨스터너들이 하도록 훈련을 받아왔었던 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더라. 그런데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앞에서 못해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they are hardly stupid. 그들이 멍청한 건 거의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못한다고 해서 멍청한 건 아니야,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에 얘들아, 요거 좀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쨌든 그들은 원주민들이고 hardly라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hardly 같은 것들? 얘 이름이 있어. hardly, 여기 나온 것처럼 seldom, rarely, scarcely, 또 뭐가 있지? little도 있고, barely도 있고,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지? 중부정어라고 부르지, 중부정어. 용어는 중요하지 않지만, 부정어처럼 생기지 않았는데 부정어다라고 해서 우리가 중부정어라고 부르거든,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외워두면 되고, 참고로 far from은 원래 never랑 똑같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직독을 하면 먼 거잖아. stupid 한 거로부터 먼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부사로서 never랑 똑같거든. 그러니까 결코 stupid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 알겠지?
그리고 한 가지만 hardly를 얘들아 맨 앞으로 보낼 수 있지. 쓰고 맨 앞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지.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돼? 얘가 지금은 여기에 있어. 얘를 여기로 뺄 수 있잖아. 그럼 준영아 어떻게 되지? 준영아 얘가 앞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지? 뒤에가 도치돼야 되지. 도치. 부정어 도치 얘들아. 온리 한정어고 도치 부정어 도치. 그러니까 부정어가 앞에 나가면 도치가 돼야 돼. 얘 부정어잖아. 부정어처럼 안 생겼지만 중부정어잖아. 그럼 어떻게 바뀌어? hardly all day. 그치? all day stupid 이렇게 돼야 또 맞는 거지 얘는. 그치? 그래서 hardly가 앞에 나가면 도치돼야 되더라. 알겠지? 똑같이 쓰면 안 돼. 뒤에 도치가 돼야 돼요. 알겠지? 얘가 중요한 거지. 뭐 hardly 말고 모든 중부정어 다 똑같지? 중부정어에서 외워두는 게 좋은 거지. 알겠지? 그 다음 얘들아 이제 뒤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멍청한 게 아니야 라고 했으면 왜 멍청한 게 아닌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한테. 그렇지 않아? 왜 멍청한 게 아닌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환경이 달라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다른 능력이 있어 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원주민으로서 정글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른 능력들이 있어 라고 지금. 그래서 얘네들이 뭘 할 수 있는지 아까 그 웨스터너들이 훈련받았던 과업은 못하지만 뭘 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해 줄 거였지. 7번으로 가보면 그들이 일단 첫 번째 can detect the most subtle changes in the jungle. 뭘 할 수 있어? 감지할 수 있어. 뭐를 감지할 수 있냐면 가장 미묘한 변화들을 감지할 수 있어. 어디에서? 정글 안에서. 그치? 정글 안에서. 됐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근데 우리는 사실 정글에 가면 뭐 나무가 다 똑같이 생겼잖아. 또 풀도 똑같이 생겼고. 근데 얘네들은 사실은 이 나무가 원래 얘는 요 길은 이쪽에 있고 막 이쪽에 다 구분할 수 있단 말이야. 이파리가 여기는 많고 적고 이거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첫 번째 능력이 뭐냐면 정글에서의 미묘한 차이마저도 얘네들이 다 구분해낼 수 있다는 거 알겠지? 그리고 얘들아 문장이 끝났어. 그것은 내용을 보고 문법 볼게. 여기도 문법이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리고 그렇다는 사실은 뭐에 좋아? 뭐에 좋냐면 첫 번째는 following the tracks of a predator. 포식자의 흔적을 따라가는 거. 그치? 따라가는데 좋겠지. 그치? 그치? 포식자를 피할 수가 있겠지. 흔적을 따라가는 거. 그치? 그치? 따라가는데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 하는데 좋냐면 finding the way back home. 집에 돌아가는 길을 찾는데 더 좋은 거고. 알겠지? 그러니까 미묘한 차이를 아니까 우리는 정글에 갔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집에 못 돌아가야 되라. 어떻게 알아? 근데 이 사람들은 정글 한가운데 떨어뜨려도 그치? 집에 돌아가는 길을 기억할 수 있는 거고 포식자들의 길을 찾아낼 수 있는 거고 발자국이나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거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렇게 이게 첫 번째 능력이다라고 알면 되고 얘들아 그래서 내용을 조금만 정리하면 약간 좀 정정하면 능력은 사실 이거 하나기는 해. 그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은 하나기는 해.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인 거지. 파생된 게. 그치? 그러니까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포식자를 추적할 수 있는 거고 길도 찾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알겠지? 왜냐면은 이게 능력이고 이거로 이게 뭐에 좋은지 이렇게 뒤에 나왔으니까 뭐 똑같은 얘기 뭐 차이는 없지만 아무튼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 문법을 좀만 보면 얘들아 문장이 여기서 아까 끝났잖아 여기서 아까. 끝난 다음에 갑자기 형용사가 나온 거잖아 지금. 원래 아무것도 없었거든? 혹시 여기 which is 말고 뭐도 생략된다고 알 수 있어? 우리 이거 정규 때 안 했지? 얘들아 봐봐. 문장이 끝났어. 근데 갑자기 형용사가 나와. 분사구문으로 봐도 괜찮지? 그러니까 원래는 빙이 있었는데 빙이 생략되고 빙은 원래 생략 가능하니까 분사구문일 때. 그치? 그래서 형용사만 남아있다고 봐도 괜찮아. 근데 원래 그렇잖아. 우리가 문장이 끝났는데 ing가 나오면 원래 분사구문이다라고 하잖아. 근데 그거랑 똑같아. 다만 빙이 생략됐을 뿐. 알겠지? 그래서 문장이 끝났는데 형용사가 나왔다라고 하면 빙이 생략됐다고 봐도 되고 아니면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다고 봐도 괜찮고. 알겠지? 왜냐면 이 위치가 앞에 있는 문장 전체잖아. 알겠지? 이렇다는 능력 자체가 이렇게 감지할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좋은 거잖아.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위치즈나 빙이 생략됐다 이렇게 알아두면 된다고. 어렵지 않지? 그리고 뭐 하는데 좋냐면 for ing 병렬 뭐 이것도 어렵지 않지? 두 가지 좋은 거지. or 사이에 두고 for ing 병렬까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능력으로 가볼게. 뭐 또한 이런 게 있어도 괜찮겠지? 그래서 그들이 또한 뭘 알 수 있냐? 알아. 뭘 아냐면 which insects to live alone. 해석을 좀 먼저 해보자 얘들아. 어떤 곤충을 만지지 말고 남겨야 하는지를 아는 거 알겠지? 왜냐면 이거는 막 만지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어떤 곤충들을 만지지 않고 남겨야 하는지를 아는 거고 두 번째는 또 뭐를 아냐면 where food exists. 그치? 음식이 어디 있는지 아는 거지 사람들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은 또 뭘 할 수 있냐면 can build and tear down shelters. 그치?
이 쉼터, 자기들의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다시 허물 수 있어. 근데 어떻게? With ease, 쉽게.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요 8번 문장에서 말하는 능력은 곤충을 식별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그 다음에 음식 위치도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쉼터를 쉽게 건설하고 해체시킬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이런 다양한 능력들을 갖고 있는 거 알겠지? 얘는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멍청한 게 아니야 라는 거에 대한 부연 설명인 거지, 알겠지? 다만 배우지 않아서 그랬을 뿐, 우리 서양인들처럼, 그치? 멍청한 게 아니라 이런 능력들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8번 문장을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좀 특이하긴 해, 얘들아. 왜냐하면 이 대의가 공통적인 주어고 노우가 첫 번째 동사지. 그 다음에 컴마 뒤에 또 노우가 두 번째 동사지. 사실 엔드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치? 원래 왜냐면 우리가 옛날에 기흥에 이런 문장에 밑줄 쳐놓고 사실 접속사가 없어서 한번 틀린 적이 있었거든. 비형계 어법이 그렇게 나왔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다른 문법에. 그냥 절을 연결했는데 접속사가 없어서 한번 틀린 적이 있었어. 너무 되게 많이 틀렸어, 학생들. 근데 여기는 원래 없어. 결론은. 좀 특이해. 알겠지? 원래 없이 그냥 이게 V3야, 이렇게. 물론 이제 병렬은 안 되지. 왜냐면 캔이 들어갔으니까. 아무튼 공통적인 주어는 대이고 엔드 없이 그냥 알고 컴마 알고 그리고 할 수 있고 그냥 이렇게 이어졌어. 알겠지? 됐지? 그 다음에 얘들아 봐봐 여기 이거 지겹다 이제. 아까 있었어. 그치. 누가 왔어? 근데 너무 쓰거든. 얘들 아까 이 위치는 뭐라 그랬지? 그치. 어느 어떤 기억나지? 어느 어떤 위치 인셉트 기억나지? 아까도 그랬었지? 우리 관계사가 아니라 의문사야, 의문사. 근데 의문 형용사로서 어떤 곤충을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어느 곤충을 목적어 자리에 쓰였으니까. 근데 얘들아 아까는 위치 명사 주어 동사 나왔잖아. 그치? 위치 명사 다음에 동사 바로 나왔었지, 이렇게? 뭐 더모스트 막 이렇게 나왔었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투부정사가 나왔어. 근데 상관없어. 우리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나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나 똑같다고 중학교 때 배웠잖아. 그거 얘들아 아까는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를 썼던 거고 지금은 의문사 투부정사를 바꾼 거야. 근데 물론 위치는 명사가 뒤에 왔기 때문에 의문사 명사 투부정사긴 하지만 의문사 투부정사랑 똑같은 거 알겠지? 그래서 어느 곤충을 뭐뭐 할지, 왜 예를 들어서 how to는 어떻게 뭐뭐 할지, 뭐 who to는 누가 뭐뭐 할지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치? 얘도 어느 곤충을 남길지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어렵지 않지, 그치? 어느 곤충을 남길지. 너무 쉽다. 그리고 얘도 where이 관계부사가 아니지. 어디서 음식이 존재하는지, 의주동 간접의문, 그치? 어디에 음식이 존재하는지 간접의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여긴 어렵지 않고 쉘터를 짓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with is인데 이건 좀 알아두면 좋아, 얘들아. with 다음에 저렇게 명사가 나오면 원래 부사로 해석이 돼, 그치? 그래서 with is는 쉬움과 함께는 결국엔 쉽게란 뜻인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끝났어, 얘들아. 끝났어. 그리고 이제 9번, 10번은 다시 누구 얘기로 돌아올 거냐면 다이아몬드 얘기로 돌아올 거야. 이 글을 쓴 사람. 얘들아, 이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사실은 능력이 없었지. 이 사람은 뭐 할 능력이 없어? To pay attention to these things. 이러한 것들의 주의를 기울일 능력이 없었던 거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앞에 원주민들 멍청한 거 아니야. 원주민들 이런 능력이 있어. 라고 얘기하고 반대로 다이아몬드는 또 이러한 것들, 앞에 얘기한 이런 다양한 것들에 주의를 기울일 능력이 없는 거지. 알겠지? 됐지? 너무 쉽다. 그리고 이 문장 좀 다시 한번 보면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인데 꾸며주고 있어. 어떤 다이아몬드냐면 이렇게 알겠지? 얘들아 여기 봐봐. 여기 조금 특이해. 일단 해석은 그러한 장소에서 시간을 써본 적이 없었던 이라고 해석하면 다 알겠지? 그리고 그러한 장소라는 건 이런 정글 같은 곳에서 시간을 써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방금 위에서 이 원주민들이 했었던 이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일 능력이 없는 거야. 근데 얘들아 여기 뭐가 이상해 조금? 이게 좀 특이하지 않아 여기? 뭐가 특이하지? 무슨 시제를 썼지 여기서 지금? 과거 완료 대과거 시제를 썼어. 그치? 과거 완료 대과거. 얘들아 근데 봐봐. 너네 어떻게 알고 있어? 과거 완료 대과거는 언제 쓴다고 알고 있지? 과거보다 더 이전. 보통 같은 문장 안에 있는 과거 동사보다 더 이전에 이 행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과거 완료 혹은 대과거 두 개 이제 구분 안 하잖아. 그치? 헤드 PP를 쓴다고 배웠단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는 현재
이상하잖아. 현재랑 어떻게 과거랑 같이 써. 보통 과거나 과거를 같이 써야 되거든. 그래서 결론은 이상해. 근데 이제 굳이 이유를 좀만 얘기하자면 물론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얘들아. 너네 학교 좀 특이해. 그치? 근데 아무튼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봐봐. 현재 과거 그리고 과거보다 이전을 우리가 요 부분을 대과거라고 부르잖아. 아니면 과거 완료 이렇게. 근데 지금 능력이 없는 건 언제지? 보니까 능력이 없다라는 거는 현재야. 여기 능력이 이때 없어. 능력이 이때 없어. 그치? 없잖아. 능력이 현재 없잖아 지금. 근데 이 사람이 정글에 간 건 언제야? 과거야. 그치? 정글 가면 과거야. 그럼 얘들아 봐봐. 정글에서 시간을 써본 적이 없는 건 여기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굳이 저렇게 쓴 것 같아. 시간 써본 적이 없다. 이렇게 알겠지? 괜찮니? 그치, 이제 거기 끝났어. 이제 마지막 문장이야, 마지막 문장. 됐지? 괜찮냐고,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아무튼 시험은 안 나올 것 같지만 너네가 나중에 공부를 할 때 분명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야 맞단 말이야, 사실은. 현재는 과거를 못 써, 얘들아. 원칙적으로 현재의 과거는 과거야. 과거 완료가 아니라, 그치? 근데 이제 현재를 쓰고 과거 완료를 쓴 이유는 그냥 이 시제를 조금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다, 알겠지? 라고 좀 알아두면 되고, 알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문장. 그래서 얘들아, 해석을 좀 해보면 이 문장 되게 어렵지. 그가 그러한 과업들, 즉 이런 것들, 이 원주민들이 했었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만약에 받는다면 그 또한 사실은 would perform poorly, 형편없이 수행을 할 수밖에 없겠지, 그치? 해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이런 거 하라고 하면 당연히 못하겠지, 알겠지?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끝나는 거고 여기가 조금 어렵잖아. 여기만 설명하면 이제 끝나야 되나? 마지막 이 문장 좀 어렵지? 어렵지, 얘들아, 이 문장. 그래서 여기만 설명하고 끝날게. 얘들아, 이거가 원래 원문장이 이렇게 생긴 거 알고 있어? 이렇게? 알고 있어? 얘들아, 원래는 if가 있었고 he were to be tested 이렇게 문장이 들어가 있었어. 이게 왜 그러냐면 너네 were to 가정법 들어갔어? were to 가정법 들어봤어? were to 가정법?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얘들아, 가정법 미래라고도 하긴 하는데 가정법 미래라는 용어는 사실 몰라도 돼. 우리가 월투 가정법이라고 부르거든. 월투 가정법. 월투가 쓰였다고 해서. 그리고 월투 가정법은 굳이 얘기하자면 언제 쓰냐면 우리가 보통 가정법은 단순 조건절하고 다른 이유가 일어날 법하지 않은 일을 가정할 때 쓸 때 우리가 가정법 쓴다고 하잖아. 그치? 근데 그것보다 더 일어나기 희박한 경우에 우리가 월투 가정법을 쓴다고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월투 가정법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유는 몰라도 돼. 뭐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진 않잖아. 사실 알겠지? 월투 가정법이란 게 있고 어떻게 생겼냐면 if 다음에 월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야 돼. if 다음에 월투 다음에 동사 원형. 그리고 나머지 주절의 형태는 여기 지금 가정법 과거랑 비슷하잖아. 가정법 과거로서 조동사 과거형 동사 원형을 쓰는 게 맞아, 알겠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would perform 썼잖아. would perform. 세트가 항상 조동사 과거형 동사 원형이야. 월투 가정법은, 알겠지?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석은 현재로 하면 되고 가정법 과거로서 현재로 하면 되고 해석 별거 없어. 그냥 만약 뭐뭐 라면이라고 해서 해석도 다르지도 않아. 알겠지? 그냥 월투 가정법이 생각보다 근데 많이 나와야 되라. 너네가 앞으로 if 다음에 월투가 들어가는 문장을 보면 이거 월투 가정법이네. 해석 현재로 하면 되겠네. 나머지 주절이 조동사 과거형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정도만 확인하면 다 알겠지? 그래서 얘들아, 얘는 왜 그럼 이렇게 생겼는지 알겠어? 월투를 쓴 거고 원래 월투 가정법이니까 테스트를 받아야 되니까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데 받는 거니까 to BPP로 바뀐 거지. to 동사 원형이 아니라 to BPP로 그래서 바뀐 거야, 알겠지? 이 월투 가정법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형태가 나오게 된 거야, 어쩔 수 없이. 알겠지? 그래서 월투 그냥 테스트야, 원래는 월투 테스트. 근데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받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월투 be tested라고 바뀐 거지, 그치? 이해가 됐지? 끝났어. 그래서 원래 이 문장이고 얘들아, 이 문장이 지금 어쩌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if를 생략시켰어. if를 생략하면 뭐가 일어난다고? 가정법에서 if를 생략하면 도치가 일어나, 도치가. 그럼 뭐가 어떻게 돼야 돼? 투개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were he to be tested 이렇게, 알겠지? 이거 나온 원리를 좀 알아야 되라.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알겠지? 됐지? 그래서 여기까지 좀 알고 있으면 돼. 됐지?